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몰입이라 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하느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거나 또는 배고픔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한 대상에 깊이 빠진 상태를 우린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몰입에 빠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몰입의 상태에서 공부란 평소보다 더 강력한 집중력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더 깊은 이해와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몰입에 자주 빠질 수만 있다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몰입의 강력한 집중력 때문인지 많은 학자들도 몰입에 대해 관심이 있었죠. 먼저 국내에서 몰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황농문 교수님인데요. 교수님은 몰입과 관련해 여러 권의 책을 내면서 자신만의 몰입관을 완성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하는 몰입에서 특별했던 점은 몰입을 일상에서도 이어가야 한다며 큰 시각에서 몰입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선 몰입이란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도 있는데요. 그는 몰입에 빠지기 위해 조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연구를 거듭하며 몰입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죠. 자, 지금쯤이면 벌써 머리가 아플 겁니다. 당연히 몰입이라고 하면 강력한 집중력이 몰입이지 하고 들어왔는데, 몰입의 조건이니 뭐니 하며 벌써 복잡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심플하게 내각의 관점에서 몰입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내각의 관점에서 몰입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박함의 몰입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극과 성취감의 몰입입니다. 먼저 절박함의 몰입부터 알아보면, 제가 쓴 책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노르에피네프린이란 신경 전달 물질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책에서 소개하는 타이머 공부법처럼 줄어드는 시간을 보며 공부를 할 때 위기감이 생기면서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줄어드는 시간이 우리 뇌에 위기감을 형성하고, 이런 위기감은 방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이렇게 분비된 방어 호르몬 중 노르에피네프린은 뇌의 각성 수준을 높이고 고도의 집중력과 인지 능력까지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벼락치기를 들 수 있는데요.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면 오늘 밤을 지새울 정도의 강력한 집중력이 생기는 것도 간절함과 위기감이 만들어낸 노르에피네프린의 힘 덕분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몰입인 자극과 성취의 몰입인데요. 이는 도파민과 관련된 몰입으로 뜻밖의 재미나 기대 이상의 성취로 인해 발생되는 몰입입니다. 즉, 내 기대를 뛰어넘는 큰 보상이나 성취로 인해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되어 몰입에 빠지는 경우죠. 그리고 자극과 성취의 몰입이란 그 이름처럼 자극으로 얻게 되는 몰입과 성취를 얻게 되는 몰입으로 또 나뉘는데요. 먼저 자극으로 얻게 되는 몰입의 예를 들어보면, 게임을 하다가 뜻밖의 강력한 캐릭터나 장비를 얻게 된다면 뇌는 그 순간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 게임에 더 몰입하게 될 겁니다. 또 비슷한 예로 SNS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내 기대보다 반응이 너무 좋다면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계속 반응들을 확인하며 몰입하게 되듯이, 자극에 의한 몰입은 내가 예상치 못한 보상을 얻게 되었을 때 도파민의 분비로 그 보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파민의 몰입인 성취감의 몰입은 또 다른데요. 평소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과목을 그냥 공부해봤더니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이해가 잘 된다면 이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 역시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되며 몰입에 빠지게 됩니다. 어렵다고만 느껴서 피하고만 있던 삼각함수의 문제를 한번 해볼까 하고 풀어봤더니 내 예상보다 쉽게 해결했다면 강력한 성취감으로 인해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어 하루종일 수학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도파민과 관련된 자극과 성취의 몰입에는 뜻밖의라는 공통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의 절박함의 몰입, 그리고 도파민의 자극과 성취감의 몰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몰입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속성과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죠. 만약 노르에피네프린의 절박함의 몰입으로 내가 시험을 준비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지쳐 금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위기감,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더 많이 분비되고 그 절박함이 강력한 몰입으로 연결되는데요. 이런 절박함의 몰입이 오래 지속될 경우 코르티솔이란 스트레스 호르몬도 함께 분비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감정이 항폐화되며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박함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각오가 처음에는 강력할지 모르지만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추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절박한 심정으로 우린 스스로 공부 자극 영상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보지만 그 각오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은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노르에피네프린이 추가되는 절박함의 몰입은 벼락치기와 같은 짧은 기간엔 아주 효율적일지 모르나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험이나 자기개발 또는 장기적인 목표에서 오히려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의 자극과 성취의 몰입은 어떨까요? 절박함의 몰입과 마찬가지로 자극과 성취의 몰입도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극과 성취의 몰입은 도파민이 추가되는 몰입인데요. 책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에서 도파민은 뇌의 강력한 에너지원이자 중독의 중추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앞에서 게임과 SNS와 같은 자극에 의한 몰입은 내 의지로 몰입이 됐다기보다 게임이나 SNS가 가진 재미와 자극에 몰입을 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자극의 몰입은 환경 자극에 몰입을 당하는 아주 수동적인 몰입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는 못해도 게임이나 특정 무엇에 오랫동안 집중을 잘한다면서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자극에 종속되는 현상으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몰입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런 자극의 몰입은 중독과도 가까이 닿아있죠. 왜냐하면 도파민은 마치 원자력 에너지처럼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 시 파괴적인 중독을 불러온다는 단점도 함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도파민으로 촉발되는 몰입이라 할지라도 흥미나 성취의 몰입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몰입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흥미와 성취의 몰입만을 몰입이라고 인정하는 듯 하니까요. 아무튼 성취의 몰입은 앞서 말한 자극의 몰입처럼 뜻밖의 기대와 보상으로 몰입에 빠진다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네, 도파민은 새롭고 내 기대를 웃도는 보상이나 성취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죠. 다만 성취의 몰입은 평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도전해보니 생각보다 할만했고 내가 잘한다고 느껴질 때 몰입에 빠지게 됩니다. 즉 평소 어렵다고만 생각해 회피하던 책, 공부 같은 것들을 어느 날 천천히 읽어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읽히고 이해도 잘 된다면 그땐 싫은 공부라 할지라도 흥미가 발생하고 강력한 집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것들에 도전을 잘 해낸다는 성취감은 내가 뭐든 잘할 수 있다는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높아진 유능감은 도파민을 대량으로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흥미와 성취의 몰입은 앞서 말한 절박함의 몰입, 즉 노르에피네프린까지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드는 절박함의 몰입은 강력한 집중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몰입의 지속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몸과 정신이 황폐화된다 했었는데요. 하지만 흥미와 성취로 인해 발생되는 도파민 덕분에 절박함을 적절한 긴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시험 기간 때마다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있게 문제를 풀라고 조언해주듯이 사실 이 말에는 너무 절박해지지 말고 적절히 긴장하며 유능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즉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적절하게 조화된 그런 성취의 몰입을 강조한 셈입니다. 그래서 몰입의 개념을 만들어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성취의 몰입에 빠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가 도전할 목표를 정하되 성공할 만한 목표를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곧 도전할 만한 목표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공할 만한 목표라는 것도 다 성취의 몰입을 위한 치밀한 목표의 설정인 셈이죠. 그래서 내과학의 관점에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조건은 뜻밖의 성취와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치밀하고 디테일한 목표 조작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린 필기나 타이핑을 하다가도 뜻밖의 몰입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필기나 타이핑이 몰입에 자주 빠지게 하는 이유도 비록 옮겨 적거나 요약하는 그 단순한 과정일지라도 내가 능숙하게 잘 해내는 그 작은 성취감들이 우리를 몰입에 빠지게 하니까요. 이렇게 내과학의 관점에서 몰입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몰입에 빠지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 바로 자기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만 뜻밖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치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나는 어떤 사람이야처럼 주관적인 내 생각과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내 행동을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몰입도 내가 원할 때마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평소에 내가 나를 기록하고 점검하며 피드백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고 그런 습관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지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즉 이런 자기지식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뜻밖의 목표를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린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몰입에 빠져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간을 사용하되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몰입을요. 제가 내과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더 잘하고 그냥 흥미를 끄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뇌를 컨트롤하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대로 그냥 둔다면 우리를 조정하며 우린 뇌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앞서 우리가 알아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처럼 뇌 신경 전달 물질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금방 포기한다거나 중독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취와 도전을 즐겨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것이 있고 그 목표한 것을 정말 이루고 싶다면 단순히 절박해진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너무 과학하게만 대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흥미를 가지고 우리 뇌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을 조금씩 쌓아간다면 우린 몰입에 이를 수 있는 나에게 최적화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이용해 절박함을 적당한 긴장감으로 적절히 이용하고 그 긴장감으로 인해 생긴 강력한 집중력으로 내가 평소 어려워하던 것에 도전하며 내가 나를 위한 가장 적절한 난이도를 잘 설정한다면 우린 내가 원할 때마다 몰입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도 꿈과 신기루처럼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직접 닿아 느낄 수 있는 촉감처럼 성공은 가까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